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같이 밥 한 끼만 먹어봐도 알 수 있다. 저도 한때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가끔 그런 경험 없으세요? 겉으로 볼 때는 참 괜찮아 보였던 사람인데, 막상 밥 한 번 같이 먹고 나니까, 아, 이 사람 오래 못 보겠다 싶었던 적, 혹은 반대로 별 기대 없이 밥 먹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참 배려 깊고 따뜻한 사람이네 하고 관계가 더 좋아진 적도 있죠. 그만큼 밥 먹는 자리라는 게요.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밥 먹는 시간에는 누구나 어느 정도 긴장이 풀립니다. 말도 조금 더 편하게 나오고 평소 습관이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쉬운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밥자리에서는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계에서 얼마나 배려를 하는지가 정말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요, 일상관계에서도 결국 같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 찝찝하다, 기분이 나쁘다, 이 사람 왜 이렇지? 싶은 감정이 들었다면 그건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요, 밥 먹을 때는 사람의 관계 맺는 기본값이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처음엔 아무리 포장하고 잘해도 식사 자리에서의 사소한 말투, 행동, 배려 여부에서 그 사람의 진짜 성향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그래서 인생 선배들일수록 꼭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 사귀기 전에 밥 한번 먹어봐라. 밥자리에서 불편함 없이 마음이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은 오래 두고 봐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밥자리에서 에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싶은 순간이 반복되면요, 그건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제가 그동안 겪었던 경험과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많이 들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밥자리에서 보면 즉시 거리 두세요 싶은 행동들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관계에서 내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1장. 직원 서빙하는 분에게 무례한 행동, 갑질 태도 보이는 사람. 밥자리에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이것부터 봅니다. 이 사람이 직원분한테 어떻게 대하나?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경험 있으실 거예요. 식당이나 카페에 갔는데 같이 간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야, 여기 왜 이렇게 늦어? 뭐 하는 거야? 이거 식은 거잖아. 다시 해와. 아휴, 서비스가 이래서야 원. 그 자리에서 듣고 있으면요, 음식 맛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말투 때문에 분위기가 확 싸해지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런 갑질 태도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나? 하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요, 한번 그러는 사람은 언젠가 또 그러고 결국엔 다른 관계에서도 똑같은 태도가 드러나요. 약자에게 무례한 사람은요, 꼭 기억하세요. 언젠가 당신에게도 무례하게 굴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거의 법칙이에요. 지금은 직원분한테 갑질하지만요, 친해지고 마음 놓으면 당신한테도 그런 태도로 변할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회사 후배랑 처음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참 예의 바르고 깍듯했거든요. 근데 식당 가자마자 태도가 180도 바뀌더라고요. 여기 뭐가 이렇게 더러워요? 아줌마, 빨리 좀요. 그 순간 속으로 바로 이 사람 아니다 싶었어요. 그 이후로는 거리 확 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속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고민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경계해야 할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밥자리에서 꼭 하나 확인합니다. 음식 나올 때, 물 따라줄 때, 계산할 때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한마디 할 줄 아는 사람인지. 그게 되는 사람은요, 평소에도 타인을 존중하는 습관이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반대라면요, 그 관계 오래 끌고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작은 자리에서조차 존중 못하는 사람은 더 큰 관계에서 반드시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갑질 태도, 밥자리에서 처음 보이면 그게 진짜 그 사람 모습입니다. 그거 무시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하게 돼요. 자, 그럼 또 어떤 모습들이 거리둬야 할 신호인지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장. 남이 시키는 메뉴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여러분, 밥 먹으러 갔을 때 남이 고른 메뉴까지 간섭하는 사람. 한 번쯤은 꼭 보셨을 겁니다. 메뉴 주문할 때는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음식 나오고 나면 한마디씩 꼭 던지죠. 에이, 그거 별로인데 왜 시켰어? 그거 나트륨 엄청 많아. 건강 생각 안 해? 그거 나였으면 절대 안 먹는다. 그 순간부터 밥자리가 어때요? 딱 불편한 자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음식 맛도 떨어지고 괜히 내가 이상한 사람 된 느낌 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행동은요, 단순히 입맛 문제나 건강 걱정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잘 안다는 우월감이나 남의 선택까지 통제하고 싶어 하는 성향에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한 적 있습니다. 회사팀 회식 자리였는데요. 신입 후배가 고기 먹으러 가서 쌈장 듬뿍 찍어서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선배가 에이, 그렇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짜게 먹으면 큰일 나. 그 뒤로 계속 쌈 먹는 걸 지켜보면서 그렇게 또 찍어 먹네. 아휴하고 중얼중얼. 결국 신입 후배가 눈치 보여서 중간부터 쌈장을 거의 못 찍어 먹더라고요. 그런 자리 정말 피곤합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선배는 밥자리에서 저런 태도 보이는데 다른 일할 때는 얼마나 통제하려 들까? 결국 아니나 다를까 일할 때도 자꾸 후배들한테 자기 방식을 강요하고 사소한 것까지 간섭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밥자리에서 남의 메뉴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자리에서조차 남의 선택을 존중 못하는 사람은요, 결국 내 삶의 더 큰 부분까지 손대려 드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거기까지 하고 선 그어둡니다. 음식은요,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고 편하게 즐기는 시간이에요. 그걸 방해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관계 피로도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3장. 식사 예절, 기본 매너 없는 사람. 사람의 진짜 인격은 작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그 중에서도 식사 예절과 기본 매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분들은 정말 잘 아실 거예요. 밥 먹는 자리는 단순히 끼니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사실 서로를 배려하고 관계의 온도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쩝쩝 소리내며 먹는 사람. 한 입 가득 넣고 입 안 보여주며 말하는 사람. 음식 흘려가며 먹으면서 정작 정리할 생각은 없는 사람. 젓가락으로 반찬통 휘저으며 본인 먹을 것만 골라내는 사람. 핸드폰만 보고 말도 안 하고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 혹은 식사 시작과 동시에 허겁지겁 먹고 남들 아직 식사 중인데 벌떡 먼저 일어나는 사람. 여러분, 이런 모습 한두 번 보면 속으로 어떠세요? 아, 다시는 같이 밥 먹기 싫다. 딱 이 생각 들죠. 저도 예전에 겪은 적 있어요. 국물 쩝쩝 소리내며 먹고 입안 가득 넣고 큰 소리로 농담을 하는데 국물이 사방으로 튀더라고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표정이 굳었고 저는 그 순간부터 젓가락이 안 가더라고요. 그 후엔 그 사람과는 일부러 밥자리를 최대한 피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니까요. 또 한 번은 친구 모임에서요. 한 친구가 계속 휴대폰만 보고 대화에는 거의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으로 영상 보고 카톡 보내고 틱톡 돌리고 그 모습에 다른 친구들이 슬슬 눈치를 보면서 어색해졌어요. 그날 모임 분위기요? 완전 싸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친구는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행동들은요, 그냥 밥만 이상하게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에서의 태도 문제로 이어져요. 밥자리라는 건 상대방을 배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존중하는 자리인데
거기서조차 기본적인 예의가 없다면요. 그 사람은 평소 관계에서도 배려심 부족, 자기중심적 성향이 매우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런 예절 문제는 나이, 직급, 학력, 지위 상관없이 드러납니다. 밥 먹는 태도 보면 딱 감이 와요. 아, 이 사람은 기본적인 타인 존중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식사 예절을 정말 중요하게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건 그냥 습관 문제가 아니라 평소 삶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작은 자리에서조차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큰 관계에서도 상대방 감정, 입장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밥자리에서 식사 예절이 반복적으로 불쾌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관계 적신호입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에이 밥만 좀 이상하게 먹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요. 나중에 더 큰 자리에서, 더 중요한 관계에서 큰 실망감으로 돌아오게 돼요. 밥은 같이 먹을수록 관계가 쌓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편안하고 배려 깊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인지 꼭 체크하세요. 그리고 아니라고 판단되면요.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장. 돈 계산에 유난스러운 사람. 사람들이 제일 민감하게 느끼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돈 계산할 때 누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 있으시죠? 분위기 좋게 밥 먹고 나서 계산할 때 갑자기 싸해지는 자리. 어떤 사람들은요? 밥 먹기 전부터 슬쩍 이번엔 누가 내는 거지? 눈치 보기를 시작합니다. 혹은 계산할 때 이런 말 꼭 하죠. 나 반찬 몇 개 안 먹었으니까 조금만 낼게. 술값은 빼고 계산하자. 나는 술 안 마셨으니까. 그 순간부터 어때요? 분위기 확 깨죠. 아휴, 괜히 같이 나왔네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저도 한번 이런 경우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모임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그중 한 명이 계산할 때 갑자기 본인이 안 먹은 반찬, 안 마신 음료까지 일일이 따져서 이건 빼고 계산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다른 친구들이 다 민망해서 말은 못하고 그냥 맞춰줬는데요. 그 뒤로는 그 친구랑은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멀어졌어요. 왜냐면 그런 태도는 결국 관계에서도 늘 계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거든요. 물론 공평하게 나누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그게 편한 관계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하느냐입니다. 매번 티내고 계산하며 분위기 흐리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이미 관계 피로도를 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조심해야 하는 건 이런 유형이에요. 처음엔 그냥 자연스럽게 더치페이 하자고 하다가 몇 번 지나면 무언에 빚진 관계처럼 만드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밥 먹는 자리가 더 이상 편한 자리가 아니게 됩니다. 눈치 싸움, 정산 스트레스, 감정 소비가 쌓이게 되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밥 먹을 때마다 돈 문제로 눈치 싸움을 유도하고 분위기 흐리는 사람과는 관계를 오래 끌고 가면 결국 나만 지칩니다. 돈 문제는요. 처음부터 깔끔하게, 편안하게, 서로 기분 안 나쁘게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밥자리에서 계산 문제로 매번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보면 그 관계는 슬슬 거리두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 관계 에너지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5장.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원래 서로 대화하며 즐기는 자리입니다. 근데 간혹 보면 밥 먹는 내내 독백쇼 하는 사람 꼭 있어요. 처음엔 듣는 척도 하고 리액션도 해주지만요. 10분, 20분, 30분 지나도 그 사람 혼자만 말하고 있다? 그때부터 정말 피곤해지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만 줄줄이, 어떤 사람은 본인 힘들었던 이야기만 반복,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툭툭 던지고 계속 이어가고요. 이런 경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대화가 아니라 무대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관객이자 청중일 뿐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분과 처음 밥을 먹게 됐는데요. 자리에 앉자마자 자기 인생 이야기, 성공담,
억울했던 일. 1시간 넘게 쉬지 않고 쭉쭉 얘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리액션도 해주고 웃어줬는데요. 중간쯤 되니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론 그분이 밥 먹자고 해도 슬쩍 피해 다녔습니다. 왜? 그 자리는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아니라 에너지만 빨리는 자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해요. 밥자리에서 자기 말만 쏟아내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일방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과 계속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내 얘기는 사라지고 내 감정만 소진되고 결국 피로감만 쌓이게 돼요. 밥 먹는 자리에서도 상대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사이.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말만 쏟아내고 상대를 청중으로 만드는 사람과는 거리 두세요. 그게 내 에너지와 감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6장. 남 험담을 식사 자리에서 풀어놓는 사람. 분위기 좋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남 험담이 슬그머니 시작되는 경우 있죠. 너 그 사람 얘기 들었어? 사실 걔가 그러더라. 걔는 원래 좀 그렇잖아. 그렇게 시작된 험담은요. 밥 먹는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서서히 찌뿌둥해지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남 험담을 밥자리에서 풀어놓는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오늘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걸 보고 있으면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는 내 얘기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게 거의 법칙이에요. 저도 이런 경험 많아요. 한 번은 지인 소개로 4명이 밥을 먹게 됐는데요. 식사 시작 10분도 안 돼서 한 분이 아, 걔는 원래 좀 별로잖아. 전에 이런 일도 있었고 하면서 슬슬 험담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에 슬쩍 끼어드는 다른 사람들. 다들 어느새 험담 공감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속으로 딱 생각했어요. 아, 오늘 나도 없었다면 내 얘기가 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었겠구나. 그 이후로는 그 모임 자체를 아예 멀리했습니다. 여러분, 험담으로 친밀감을 쌓으려는 사람은요. 신뢰관계를 만드는 데는 완전히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처음엔 우리끼린 편하게 말하는 거지 하는 식으로 분위기를 잡지만요. 그건 결국 우리끼리 남을 깎아내리는 관계로 흐르게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칼날이 내 쪽으로도 향하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건요. 험담하는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태도를 보입니다. 직접 해결하지 않고 뒷담화, 편 가르기, 말 돌리기로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거든요. 한번 그런 모습 보이면요. 그 사람과는 절대 깊은 관계로 가지 않는 게 정답이에요. 밥자리에서 험담을 툭 던지는 순간 저는 속으로 딱 관계 경계선 그어버립니다. 그 뒤로는 적당히 웃고 넘기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선을 유지해요. 괜히 그래요? 하고 맞장구 치거나 같이 험담에 끼어들면 나도 같은 부류로 찍히게 됩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밥 먹는 자리에서 누군가 험담을 꺼낸다면 그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절대 무심코 넘어가지 마세요. 그 한 번의 태도가 앞으로 내 관계에 건강함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7장. 남의 사생활 캐묻고 따지는 사람. 밥자리에서요. 가장 갑자기 불쾌감이 확 올라오는 순간이 언제냐고요? 저는 남의 사생활을 대놓고 캐묻고 따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그냥 편하게 밥 먹자는 자리였는데 어느 순간 탐색 모드로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연봉은 얼마나 돼? 집은 샀어? 전세야? 결혼은 왜 안 해? 애는 언제 낳을 거야? 부모님은 뭐 하셔? 이번에 무슨 차 바꿨다며? 얼마짜리야? 이렇게 사사건건 캐묻기 시작하는 사람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건 그냥 호기심 차원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비교 심리가 숨어 있거나 상대의 경계를 시험해 보려는 태도가 깔려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 있었어요. 친구가 새로 소개해준 모임에서 처음 밥을 먹게 됐는데요. 한 명이 갑자기 제 직업을 캐묻더니 그럼 요즘 수입은 어때요? 차는 뭘 타요?
어디 아파트 살아? 몇 평? 그 순간부터 밥맛이 싹 떨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슬쩍 웃고 대답은 흐리게 하고 그 이후로는 그 모임 자체를 자연스럽게 끊었습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요. 언젠가는 내 삶까지 숫자화하고 평가하려 드는 순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생활을 막 캐묻는 사람은 상대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강해요. 밥자리에서 그 경계를 침범하기 시작하면 더 깊은 관계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침범하려 듭니다. 또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말을 흐리거나 피하면 그걸 또 문제 삼아요. 왜 말을 못해? 별거 아닌데. 친한 사이끼리 뭘 그렇게 숨겨.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친한 사이일수록 사생활을 더 존중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과는요. 아무리 겉으로 친해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불편한 경계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냥 그건 제가 잘 얘기 안 하는 부분이에요 하고 가볍게 넘기고요. 그 사람과는 이후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왜냐고요? 사생활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절대 편안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그건 언젠가 반드시 피로감과 스트레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밥자리에서 사생활을 노골적으로 캐묻는 순간 그 사람과 관계 선 긋기를 시작하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8장 마지막.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혹시 한두 명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나요? 아마 그때 그 사람 딱 저랬지 않은 순간들 마음속에 하나둘씩 떠올랐을 겁니다. 밥자리는요, 절대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밥은 같이 먹을수록 관계가 드러납니다. 식사라는 건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푸는 시간이에요. 그런 자리에서까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건 이미 관계 경계를 생각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처음엔 밥자리야 뭐 어때 싶어서 넘기지만요. 그런 모습은 언젠가 더 큰 관계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유형들 혹시라도 자꾸 반복해서 보인다? 그땐 그냥 에이,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게 나중에 내 감정과 에너지를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나도 누군가에게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게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면 좋은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밥자리에서 서로 배려하고 편안하게 대화하고 경계를 존중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가 오가는 관계가 결국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앞으로는 밥자리에서 이런 신호들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소중히 지켜야 할 관계는 더 아끼고 피로감을 주는 관계는 선명하게 경계선 그어가는 지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런 관계 심리 콘텐츠 앞으로도 계속 준비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건강한 관계, 편안한 밥자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